우리 역시 정성호 장관에게 탁월한 선택이다. 저는 박수를 보내고. MBC가 정성호 장관을 극찬할 만큼 요즘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성호 법무장관의 취임 이후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탄핵국면 당시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일제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난했던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유배 발령됐습니다. 검찰 인사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자리입니다. 또한 명태균 게이트를 소극적으로 수사한 정유미 창원지검장 역시 법무연수원으로 날아갔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무리하게 기소한 박영진 전주지검장 역시 법무연수원으로 보내버렸습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로 폭우 피해 복구 활동이 한창인 전국 각지의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들이 긴급 투입됐습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지난주 피해 복구 지원단을 구성하고 전국의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들을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21일 취임식에서 검찰권 남용을 직격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 장관은 직무대리검사가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원대 복귀할 것을 검토하라는 1호 지시를 내렸는데, 해당 부분을 불법적으로 해온 성남FC 수사검사는 재판장의 경로에 퇴정 명령까지 내린 상황. 진짜 검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송영길 전 대표가 좋은 해법을 주셨는데, 주말 SNS와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나는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잖아요. 아니 대장동 30만 평 개발해가지고, 아니 그 민간이 다 먹을 것을 강력히 이재명 시장이 주장해서 민간 공동 개발로 해가지고 그 이익을 5천억 이상을 공익으로 환수했는데 왜 더 환수 못했냐고. 한 푼도 환수 못한 수없이 많은 도시 개발 사업이 있는데 부산에 무슨 LCT인가요? 그런 거 비교하면 표창을 줘야 될 사업을 완전히 3인성으로 이거를 무슨 뭐 단군일의 뭐 최대 부정사건이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서 마녀사냥을 해놓은 거거든요. 나는 이번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이런 정치적 기소사건들 전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가지고 네. 다 검색해봐야 돼요. 그래서 공소 취할 건 취하하고, 특히 저는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는 즉각 공소 취소해야 한다 봅니다. 저도 인천시장을 해봤잖아요. 제가 인천시장 때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단이 제가 구단주입니다. 인천시장이. 네. 뭐 시민구단이니까. 아니 시민구단이 제가 1년에 한 200억 정도 이게 유지비가 들어가요. 그럼 200억을 어떻게 만들어내냐고. 우리 시 예산으로 일부를 지원하지만 제가 GM 코리아 우리 인천에 있는 공장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런 데 가서 다 앵벌이 하고 다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쪽에서 요구한 여러 가지 행정적 편의도 봐주는 거고. 아니 그거를 삼자 뇌물죄로 하면은 홍준표 시장도 그러잖아요. 대구시장, 송영길 전부 다 수사해야 됩니다. 지금 시민구단주로 있는 시장들. 아니 맨 입으로 50억, 100억씩 누가 후원을 해줘요. 물론 광고 비용으로 주로 하는 겁니다만. 그래서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억지 기소다. 성남FC 3자 뇌물죄는. 저거 무슨 이재명 시장이 개인이 무슨 착복을 했다든지 뭐 했어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즉각 공소 취소돼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래도 우리가 박정훈 대령 같은 분이 계시고, 이번 계엄 사태 때 뭐 조성현 대장이나 또 그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헬기 진입을 40분 동안 중단시켰던 그런 우리 군인들이 계시니까 가능했고요. 제가 듣기로는 박정훈 대령이 이 올곧은 자세로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이 이번 비상계엄 때 대령급들 이런 분들이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정훈 대령 사건이 상징적으로 중요해요. 대단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번 특검에 박수를 치고 싶은 게 박정훈 대령 항소심 바로 취하해서 바로 족쇄를 벗겨준 거, 그리고 바로 수사단장에 복귀시켰잖아요. 이게 정권 교체의 효능감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게,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희생의 특별한 보상. 그래서 저는 장군을 승진시켜서 육군조사본부로 옮겨가지고, 이런 박정훈 대령이 육군조사본부를 맡게 되면 제대로 한번 조사가 될 거 아닙니까? 꼭 특검 아니라도 내부적으로. 그래서 난 박정훈을 바로 거기다 해야, 야, 이 국군이 좀 변화되겠구나. 제가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 제가 그 백운기 정어리 TV 가서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저는 우리 정성호 장관 훌륭한 분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또 봉욱, 이분도 윤석열 밑에서 오염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검찰 출신으로 난 좋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두 분의 조합은. 네. 근데 이번에 조상우 정책보좌관이 임명됐어요. 비서관에서 옮겼죠. 지금 대통령실 법률제도 비서관에서 이번에 옮겼는데 아주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역시 정성호 장관에게
탁월한 선택이다. 저는 박수를 보내고, 저는 조상호하고도 일을 많이 해봤지만 아주 탁월한 친구입니다. 조상호 변호사는 내 사건도 처음에 도와주고 그랬다가 네. 나중에 이재명 그 대표 사건도 많이 관여를 했죠. 근데 아주 성실하고 뛰어난 분입니다. 네. 아주 신뢰가 가는 분입니다. 저는 이게 투명하게 지금 복귀를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조상호 이제 보좌관이 들어갔으니까 우리 정성호 장관께서 정치적인 기소된 사건들을 다시 스크린하는 네. 그런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한 번 다 검증을 해봐야 돼. 이게 적절한 기소였는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던. 그래서 현재의 잘못된 것은 공소 취하하고, 아니 박정훈 대령 같은 거 취하 잘했잖아요. 네, 예. 꼭 그 특검만 취하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이재명 정권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수행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그동안 윤석열 검찰에서 마구잡이로 공소권 남용했던 사실, 정치적 논란이었던 기소 사건을 전부 태스크포스에 모아가지고 외부 전문가들 초빙해서 스크린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현저히 안 된 것들은 빨리 공소 취하해서 벗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네. 잘못된 억울한 그 기소를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기소된 거니까 계속 재판 끌고 간다? 왜 정권을 바꿨어, 그럼? 일단 우리가 막연히 알지 그 사건 기록을 전부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같은 데는 그랜드 주리라 그래서 대배심 제도가 있잖아요. 이 사람을 기소할지 말지를 배심원들한테 쭉 자료를 제공하고 변호사의 변론을 들은 다음에 배심원들이 결정해서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보자는 거죠. 뭐. 네. 그동안 검사들이 이러한 기소 대배심을 거치지 않고 수사조정심의위원회의 의견도 무시하고, 아니 김건희 같은 경우 그렇게 했잖아요. 뭐 레드팀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그냥 자기 만족적으로 해버린 거잖아요. 뭐 레드팀이 있어나 마나 레드팀. 진정한 레드팀, 외부 단체, 시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저는 이러한 정치적 기소 사건을 한번 스크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 방법이 이제 재정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법도 빨리 바꿔야 되는 게, 지금 재정신청 제도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신청 인용률이 1%도 안 돼요. 99%는 기각입니다. 왜? 판사들이 자기 사건이 많은데 이걸 들여다볼 여유와 열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판사 인원을 늘려서 이 재정신청 전담 재판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야 이거를 좀 심사를 제대로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재정신청 인용이 돼서 부심판 결정이 난다. 즉 기소해라. 이 검사가 봐주려고 불기소했으니까 기소를 해라고 명령을 내는 것을 부심판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공소가 검찰이 제기하지 않았지만 공소 제기가 되는데 그 공소 제기 담당 검사를 다시 검찰에다 맡겨요. 그런데 검사 동일체 원칙상 자기들이 불기소했던 거를 법원이 기소해라 그러니까 무슨 처삼촌 볼초하듯이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의지가 하나도 없이 공소 유지가.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대로 바꿔서 변협에서 지정하는 변호사한테 그 공소 유지를 담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 두 개를 난 바꿔야 된다. 법원 조직법에서 재정신청 전담 재판부를 만들 것. 네, 공감합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확고합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지만 혹여 관세 협상으로 정권의 지지율이 크게 빠지며 국정 동력이 무너질까 솔직히 걱정이기도 합니다. 차주 제발 좋은 소식이 이어지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